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을 넘었잖아요. 블록 하나 생성하면 맞습니다. 6억이죠. 6억. 방금기가 와서 반으로 쪼개지면은 보상이 그럼 더 수요가 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개코 돈 냄새 맡는 기자들의 개코 베이비. 저는 고인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뭐 4월이 됐으니까 네. 4월에 우리 또 빅 이슈가 있습니다. 4월에 맞습니다. 코인 쪽 빅 이슈. 4월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네. 이 주제 하나를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주제가 또 있죠. 네. 판교에 뜬 비탈릭, 이더리움 사용성 확대를 말하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그니까요. 저희 이 바닥 메인, 네. 슈퍼 메인 코인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코인의 그 근본 아니겠습니까? 네. 백투더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3,000명 제발 3,000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반드시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코인이 있지만 비트와 네. 이더 근본 코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을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1억을 재돌파했는데 하여튼 4월달에 큰 이슈 반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반감기가 뭐죠? 반감기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네. 또 이제 설명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뭐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데이터에 쌓여서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을 그 보상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이제 가져가는 게 반으로 주는 거, 보상이 비트코인 반으로 주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블록 하나가 생성이 되면 6.25개, 6.25개죠. 6.25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6억. 그렇죠. 2,500만 원. 코인 하나 그 블록 하나 생성하면 맞습니다. 6억이죠. 6억. 그래서 이렇게 채굴자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5천만 원 시절이든 언제든 결국은 다 돈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반감기가 오면 3.125개로 줄어듭니다. 네.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채굴자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이슈라고 또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가치 자체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산술적으로 당연히 계산하면은 6억 받던 게 3억 받으니까 안 좋긴 한데 3억이나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왜 다들 반감기에 더 집중하냐면은 이게 참 신기하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하고 좀 맞물려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이슈거든요. 그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랑 반감기가 합쳐지니까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뭐 또 재밌는 게 이제 기관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일반 투자 수요도 같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반감기가 와서 반으로 쪼개지면은 보상이 그럼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해외 이제 뭐 월가나 이쪽에서는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 쇼크가 와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이 수요는 너무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 1억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사실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는 자금이 순유출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자금보다 나간 자금이 더 많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다시 순유입,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을 넣는 기관 투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가 오면은 늘 가격이 올라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올라갔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또 비트코인은 어차피 우상향의 역사거든요. 결국은 이게 크게 보면. 근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나서 1년
1년은 항상 상승장이었거든요. 1년 내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뭐 국내에 금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NH 증권이라든가 네. 막 그런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코인에 관심이 되게 증권가에서 엄청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요즘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그 블록 가상자산 팀이 없는 팀이 없어요. 모든 대부분의 증권사가 가상자산 팀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전에 들은 바로는 이제 대표님들도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살만하다.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증권사. 네, 증권사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도 사야 되나 싶지만 또 1억이라서 못 사고 1억이라서. 그리고 이게 또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가 이제 지난 이후에 1년 동안 상승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선행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트 불장이 또 올 수 있다. 알트 불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가 매일 아침 시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 아침 시황을 쓰고 이제 매일 1일 시황도 쓰고 주간 시황도 쓰고 월간 시황도 쓰거든요. 근데 월간 시황을 쓸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뭐 좀 그렇죠. 갑자기 막 40%가 오른 코인이 있어요. 제가 시황을 쓰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앱토스, 수이, 그리고 이제 토종 코인인 클레이, 핀시아, 위믹스인데, 이제 앱토스 수이는 되게 글로벌에서도 유명한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막 40%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네, 한 달에 40%. 근데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 올라? 뭐 하긴 하는데 왜 오르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알트 불장도 슬슬 오는 거 알트 아닌가? 오는 거 네, 아닌가?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모든 그런 알트코인들이 다 상승했거든요. 다 같이.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1년 안에 좀 그런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이제 국내 증권가도 옛날이랑 달라서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비트는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왔으니 알트 불장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불장이 아마 1년은 갈 거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가 기회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풀어주셨네요. 제가 이거 술 먹고서 지금 제가 몸 팔아서 오른 거예요. 여러분 12시까지 술 먹고. 네. 그렇구나.